이번에 연세대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그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과 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기 잠깐만 칠판 보겠습니다. 요런 거 할 줄 알면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보니까 1학년 문제죠. 봐봐요. XY 평면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3,3 어디로 가죠? 장난이네. 응? X좌표 1 커지고 Y좌표 2 커지고 됐나요? 맞아. 음. 다음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원은 어떤 도형으로 옮겨지나? 중심이 1,2로 가면 되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퀄 4가 나오겠습니다. 답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1학년 때 해봤던 것인데 여기 혹시 이런 의문 안 가져봤나? 1학년 때? 여기는 더하잖아요. 말 그대로 1 더하고 2 더했잖아. 근데 왜 여기는 빼지?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 이동은 식을 거꾸로 써야 된다. 그렇게 외우는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죠.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냐? 요 이동의 본질이 이거죠. 요 이동의 본질이 x, y를 x 다시 y 다시로 옮겨주는데 그 관계가 x 다시 이퀄 x 플러스 1, 응? 그리고 y 다시가 y 플러스 1로 y 플러스 2로 요게 이제 이 이동의 본질입니다. 이동의 본질. 근데 이제 뭐 점의 이동이야 이대로 계산하면 되고 여기에 3이 들어가서 4가 나오고 4가 들어가서 6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이 요게 옮기기 전에 도형이에요. 옮기기 전에 도형. 그리고 옮긴 후에 도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 y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x-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요 이동의 본질을 고려해 가지고 x 자리에 x-1을 집어넣고 여기에 x 자리에 x-1을 집어넣고 그리고 y 자리에 y-1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죠. 원래는 x-y-의 관계식인데 관행상 다시를 빼고 쓸 뿐인 것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여러분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게 옮기기 전에도요. 옮기기 전에요. x, y 관계식이. x y 관계식이 옮긴 후의 도형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동이냐? 이동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게 x y와 x y의 관계식. 요거. 요게 바로 이 이동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수술하고 똑같아. 이게 before, after. 요게 시술의 내용이지. 그 이제 문제 내기는 시술의 내용이 이러한 것인데 before가 이랬어. after가 뭐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이제 문제 내기 나름이죠. 항상 방정식의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니까 after가 이거였어? 시술의 내용이 이거였는데 before 어땠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자, 다른 예제 한번 봐봐요. 요 칠판 봐봅시다. fxy 이퀄 2x 3y. 여러분 여기 FR2 화살표 R2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평면의 한 점이 평면의 한 점으로 대응된다니 그런 얘기예요. 대응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 x, y가 x 다시, y 다시로 옮겨진다는 얘기가 평면의 한 점이 평면의 또 다른 한 점으로 저기 대응된다니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fxy 이퀄 2x, 3y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가 2x가 되고 y-가 3y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게 시술의 내용. 그리고 이 원이 어떤 도형으로 옮겨지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before야, before. 그리고 after가 뭐겠냐 그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식은 뭐의 위치죠? 뭐에 대응되는 거죠? 지금 x, y 관계식인 겁니다. x-y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after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 x에다가 2분의 x 다시를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2분의 x 다시를 집어넣고 y에다가 3분의 y 다시를 집어넣고 정리한 것이 그 xy 관계식이 바로
애프터가 되는 겁니다. 답이요, 답이게. 이게 집어넣은 게.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x-y-에 대한 각각의 2차식이 나오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타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도형의 이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요거 before, after, 시술의 내용, 옮기기 전의 도형, 옮긴 후의 도형, 그 다음에 어떤 규칙 하에 옮겨지는 것인지, 이 3박자가 전체 틀을 이루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5분 후에 연대 문제 이어가 봅시다.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2,0 A에 대하여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또 벡터로 표현되어 있네. 근데 이런 건 벡터의 정말 기본적인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일단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해? 평행하다는 두 선분 AP와 AQ가 평행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 근데 A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점 APQ가 동일직선상에 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직선상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다음 두 번째 조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죠? 뭐 내적이죠. 내적. 내적은 둘 중에 하나다. 크기 코사인 세타 정의로 가든지 아니면 좌표를 동원해 가지고 성분으로 가든지. 근데 지금 여기 좌표가 없잖아요. A는 있네. 근데 PQ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좌표로 논의하기는 쉽지가 않겠고 크기 코사인 세타를 해봐요. 근데 APQ가 지금 동일직선상에 있다는 사실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가 되는 건가요? 두 분의 길이의 곱이 구란 얘기가 돼버립니다. 왜?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니까. 180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내적이 음수가 나왔겠지.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기에 불과하다. 되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벡터로 표현된 두 조건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다음 가봅시다. 바로 이어진 문제가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일 때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요게 바로 before와 after입니다, 여러분. 이게 옮기기 전의 도형이라면 Q가 옮긴 후의 도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규칙으로 옮기느냐? 바로 이게 이 조건, 이거 들썩하는 거 보이나? 들썩. 이게 바로 뭐예요? 시술의 내용이에요. 이동의 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아까 x, y로 놓고 x, y-로 놨던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옮기기 전의 도형. x, y 써져 있으니까 x, y라고 합시다. 그 다음 요것을 뭐 x, y-라고 하든지 이번에는 라지 x, 라지 y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옮긴 후의 도형.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예요?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스몰 xy하고 라지 xy는 어떤 관계인데? 바로 이 이동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시술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서 라지 xy가 스몰 xy가 y랑 어떤 관계 있는지,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게 나올 거라고. 마치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 x = x 플러스 1, y = y 플러스 2 이렇게 썼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을 여기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먼저 APQ가 동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조건식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비례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A는 정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고 치잔 말이죠. 이렇게 동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례식은 요 P의 좌표가 스몰 xy, Q의 좌표가 라지 xy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비례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스몰 y분의 라지 y는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고 또 요 길이 대 요 길이겠죠. 그걸 그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번 조건을 통해서 이런 비례식이 나오겠습니다. 되죠? 스몰 y분의 라지 y는 뭐 스몰 x 플러스 2분의 라지 x 플러스 2
되죠? 그 다음에 요 길이 피터러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스몰 xy로 표현된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라지 xy로 표현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비례식 나오겠다. 됐고요.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뭘로 써요? 당연히 루트 곱하기 루트로 쓰겠죠. 소문자 xy를 이용한 루트, 대문자 xy를 이용한 루트. 이 AP의 길이 AQ의 길이 곱이 9다. 그 얘기.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떤 맥락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술의 내용이 있고 비포가 있고 애프터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것만 알면 여기까지 쭉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 사실. 이 관계식을 도출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준비는 다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막 식을 연립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돼. 자, 가야 될 목적지는 뭐? 가야 될 목적지는 라지 xy의 관계식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속으로 해야 되겠어요? 스몰 xy를 차츰 속으로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라지 x하고 라지 y의 관계식만 남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q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식만 정확하면 돼.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관계식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뭐 간단한 평행이동처럼 x 다시 이꼴 x 플러스 2. 그래가지고 x에다가 x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서로. 스몰 xy하고 라지 xy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요건데 시술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것일 뿐이에요. 여기 비포는 비슷하잖아 그냥 이 단위 원점을 주장하는. 시술의 내용이 복잡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변형할까? 사실 변형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뚝딱뚝딱 이래저래 해봐야 되고 시도해봐야 되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내가 제일 효율적인 길로 한번 안내를 해보자면은, 잘 따라보시면은, 먼저 스몰 xy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벌써 뭘 없앨 수 있나요? 스몰 x제곱 플러스 스몰 y제곱 1이니까 x만 남는 거예요. 스몰 y는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차츰 없애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향 하에 여기서 여기 요 루트 안에 있는 것, 지금 여기 1번 조건식도 있고 2번 조건식도 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요거 써봤습니다.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는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되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말고는 뭐가 더 있나? 4x 플러스 4가 더 있잖아요.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니까 이게 4x 플러스 5가 됩니다. 되겠죠? 4x 플러스 5.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몰 y제곱은 없앨 수가 있고 스몰 x만 남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스몰 x조차도 없애고 싶어. 라지 xy만 남게. 스몰 x조차도 없애고 싶으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스몰 x 플러스 2가 있네. 스몰 x 플러스 2. 그래서 스몰 x 플러스 2가 되게끔 정리해 보니까 요놈의 4배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녀석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좀만 집중하세요. 어떤 상태냐? 이 루트 안에 있는 x, y의 식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보면은 여기 소문자 루트, 대문자 루트, 소문자 루트, 대문자 루트 1번 조건, 2번 조건 다 이게 나오니까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보면은 보세요. 요 소문자 루트는 대문자 루트분의 9 되나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대문자 루트분의 9가 들어가. 그러면 그건 뭐지? 9분의 대문자 루트 제곱한 거. 9분의 그러니까 요 대문자 xy에 대한 2차식. 이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보시면은 여기 이 식 똑같죠. 이 식 똑같고 방금 얘기했던 거 9분의 대문자 루트 제곱한 거. 이래 가지고 뭐가 돼요? 요 스몰 x 플러스 1을 다 대문자 xy로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스몰 x 플러스 2는 어떻게 얘가 분자로 왔으니까 얘가 분모로 가고 x 플러스 2의 9배. 자, 되나요?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요 식. 그러면은 봐. 요놈의 4배에서 3을 뺀 게, 요 식의 4배에서 3을 뺀 게 뭐예요? 요거거든. 요거거든. 그럼 얘는 대문자 xy로 바꾸기가 아주 쉽죠. 바로 요 식 때문에. 그래서 요 루트는 요 루트분의 9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루트 안에는 소문자식은 제곱하면은 대문자식분의 81이 나오게 된다.
대문자 10분의 81이 뭐가 똑같아? 얘하고 똑같고 그것은 곧 요것의 4배 빼기 3하고 똑같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연립하는 과정이 단순치가 않았을 뿐이지 가야 할 목적지만 분명하면은 여러분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응.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보시면은 방금 한 거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가지고 보시죠. 요 놈의 4배, 요 놈의 4배 마이너스 3 한 거예요. 되죠? 요 식의 4배 마이너스 3 한 것이고 얘가 뭐하고 똑같다? 얘랑 똑같았는데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기 이 대문자 루트분의 9를 제곱한 식하고 똑같다. 이래서 사실상 99%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쁘게 정리해 보자면은 분모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곱해 보면은 이 분자 남겠죠. 그 다음에 분모 곱했던 것에 마이너스 3 곱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81만 남겠죠. 3하고 36하고 81이 다 3의 배수니까 약분해 가지고 12하고 1하고 27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자 되나요? 12배 x 플러스 2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나눴으니까 1이고 마이너스하고 여기 분모에 있던 제곱 완전 제곱식 두 개 합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27 남고 그래서 요것을 다 우변으로 이항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 되죠? 뭐 계산도 간단해요. x제곱 여기 이제 플러스 4x에서 12x 빼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고 그다음 y제곱 오고 그다음에 여기 그 24를 빼니까 24 빼기 4를 빼니까 7이 남겠죠.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결론은 뭐? 4,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가? Q의 자취가. 여러분 이거 답을 쓸 때 관행은 소문자로 바꿔 쓰는 게 관행인데 그러니까 소문자로 왜 이걸 소문자로 바꿔서 쓰는 게 관행이 되는 거냐 혹은 아까 우리 평행이동 얘기할 때 왜 x-y-의 관계식으로 답이 나왔던 것을 다시 빼고 xy 관계식으로 답을 쓰느냐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xy 좌표계가 있고 x-y 좌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xy 좌표계가 있고 라지 x 라지 y 좌표계가 있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이라고 친다면은 근데 그 좌표계를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좌표계로 스몰 xy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해서 감점하면 그 웃기는 채점이지. 이렇게 답 써도 돼요. x-y 남겨놔도 괜찮습니다. 바꿔도 되고. 알겠죠? 하여튼 답을 찾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소문학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옮기기 전에 도형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 원이었잖아요. 이 비포였잖아요. 비포. 근데 옮긴 후에 도형이 4,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원에게 접하겠네.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A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점 P를 이 단위원상의 모든 점이 되는데 내가 임의로 하나를 잡았어. 한 점을 잡았어. 그러면 요것을 쭉 이어갔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점이 여기에 대응되는 요 점 P1에 대해서 이 점 Q1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PQ가 동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만족시키는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P가 이렇게 움직인다. P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접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여기 접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지. 이 접점 P에 대해서 접점 Q가 대응되는 것이지. 그리고 동일직선상에 있으면서 그 길이의 곱이 또 9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렇게 P가 이렇게 움직여가면 AP의 길이는 점점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AQ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곱이 9로 일정해야 되니까 더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이 접점 기준으로 P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Q가 이렇게 가까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P가 여기 도달하면 Q도 같은 점이 되겠죠. 이 말 되나요? 말 되죠. 왜냐면은 이게 반지름이 1이니까 1, 2, 3 해가지고 요 길이가 딱 3이 되거든.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Q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되겠죠. 그래가지고 P가 다시 돌아가면은 AP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니까 AQ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A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더 가까워지면은 더 멀어져가지고 P가 여기 이르게 되면은 Q가 여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9가 돼야
곱이 9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스토리가. 물론 이런 건 답안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19하면 되는 것이지. 되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거 1번 문제 풀 줄 알면 2번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뭐 문제 구성하기 나름일 텐데 이게 뭔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병렬적인 두 문제일 뿐이거든. 자, 2번 가봅시다. 조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시술의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 문제에서는 뭘 하느냐? 이게 이제 C1은 우리가 방금 봤던 원이고,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중심이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 원, 자 보이죠? 요 원이 방금 봤던 원이고 앞에서 C1, 그다음에 새로운 원 C2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이제 이 진술된 내용을 쭉 보면은 여기 교집합 같은 부분 있죠. 물론 이 내부는 아니고 곡선이에요. 요 곡선. 돼요? 요 곡선이 옮기기 전에 도형일 뿐입니다. 이걸 P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지금? 시술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환자가 온 거예요 지금. 그 환자가 다르면은 F터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달라진 F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자 봅시다. 일단 이미 C1이 비포일 때 F터 우리가 구했잖아요. 반지름이 3이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지금 C1의 일부가 비포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봤던 원의 일부가 나오겠지 당연히. 일부가 나오겠지. 네. 구체적으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자 여기 반지름이 3인 원이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Q가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자 지금 그 P가 이 부분에 해당될 때, C1의 일부일 때, P가 이 부분에 해당될 때, 그러면 P가 C1의 일부니까 Q도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자취의 일부분이 될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당연히.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A에서 요 끝점을 연결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래서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크기가 3인 원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AP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여기 오게 되면은 AQ의 길이는 점점 멀어지겠죠. 이렇게 올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여기 접점부터 여기 접점까지를 경계해 가지고 더 멀리 있는 부분이 2번 문제에서 얻게 되는 Q의 자취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상 남은 과제는 뭐예요? 남은 과제는 요거죠. 이 P가 C2의 일부분일 때, 이 색깔이 여러분 구별이 안 되겠네. 나는 구별한다고 지금 노란색을 들고 왔는데 색깔이 비슷하죠 거의. 하여튼 요거 P가 C2의 일부일 때 이 Q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찾으면 되는 거고 방법은 똑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을 구해 봅시다. P가 C2의 일부분일 때 그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꼴 1 요거. 그리고 이 시술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정리했듯이 동일직선상에 있다는 것과 그의 길이의 곱이 9가 된다는 것, 요겁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 풀 때는 뭐 했나요? 요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하고 비포를 연립해 가지고 F터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하고 이제 새로운 비포를 4번이라고 그럴게. 안 헷갈리게.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연립해 가지고 라지 XY의 관계식을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가봅시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라지 XY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 얻어내려면 뭘 해야 돼? 스몰 xy하고 스몰 y를 최대한 소거를 시켜줘야 돼. 그걸 위해서 요 식을 반영해 가지고 이 비포를 반영해 가지고 여기서 스몰 xy를 차츰차츰 없애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양변에 1 똑같이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이퀄 0이에요.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조건을 반영해 가지고 이걸 바꿔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이 0이니까 남는 게 뭐지? 2x 플러스 4. 그거만 남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도 2x 플러스 4만 남고 여기도 2x 플러스 4만 남고.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4라는 것은
x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x 플러스 2의 2배에 불과한 거니까 1번 문제 풀 때보다 계산은 훨씬 간단해지지. 요게. 예. 뭐 상수도 안 남고 하니까. 자, 그러면 2x 플러스 4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가봅시다. 여기 소문자 루트는 대문자 루트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었다면은 계산해봤죠 이미. 뭐가 돼? 9분의 대문자 루트 제곱한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요식 그대로. 여기 소문자 x 플러스 2분의 대문자 x 플러스 2는 9분의 대문자 xy에 대한 2차식.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얘가 이 스몰 x 플러스 2의 2배가 되는 것이니까 요걸로 정리를 해보면은 되나요? 요게 분자로 가니까 요 분자가 분모로 오고 라지 x 플러스 2의 9배 되겠죠? 여기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고 얘가 뭐였어요? 얘가 뭐냐면은 요놈의 2배가 요 식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요놈의 2배. 요놈의 2배가 이 식하고 똑같은데 이 식은 뭐가 똑같냐? 여기서 또 라지 xy로 바뀐다고요. 요 대문자 xy의 루트분의 9가 되는데 그걸 제곱하니까 그것분의 81. 그래서 요것의 2배가 되죠. 요것의 2배 18 된 거죠. 요것의 2배가 뭐라고? 얘랑 똑같은데 얘는 이 대문자분의 81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이러면 99% 끝난 거라고. 정리만 한다면 분모가 같아버리네. 땡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차식이 되는 겁니다. 직선이네. 그래서 9 나누면은 얼마인가요? 2x 플러스 4가 9인가요? 그죠? 2x 플러스 4가 9니까 2x가 5가 되고 x는 2분의 5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x는 2분의 5라는. 되겠죠? 이게 도형의 이동 문제예요. 달라진 것은 시술의 내용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다. 어떤 목적의식만 스몰 xy를 소구하면서 라지 x의 관계식을 얻어내려는 그 목적의식만 정확히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자취 문제는 정답이 높겠어 낮겠어요? 정답이 낮죠. 여러분이 평행이동이니 대칭이동이니 도형의 이동과 관계된 것을 1학년 때 조금 다뤄보고 1학년 때 아주 초보적인 것들만 다뤄보고 그 이후로는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 이제 하라고 한 것은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였죠, 여러분? C1의 일부일 때 요 원이 나왔었고 1번에서 구했던 그 다음에 P가 C2의 일부분으로 있을 때 이런 직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Q의 자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APQ가 동일 직선상에 있으면서 AP의 길이와 PQ의 길이의 곱이 9가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시 확인하자면은 답안지 쓸 필요 없지만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Q가 요게 됐단 말이지. 자, 되겠죠? 원과 원이 대응되는 것은 그래도 좀 납득이 된단 말이지, 직관적으로. 근데 P가 C2에 읽을 때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Q가 요게 된단 말이에요. Q가. 요거 납득이 되나요? 여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P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P가 여기 있다면은 A, P, Q 해가지고 Q가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이제 동일직선상에 있다는 조건은 충족이 되고 길이의 곱이 3이 된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 왜 이게 직선이 나오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 O랑 연결하면은 이 직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하고 직각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직각이 뒤집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닮음이라고. 그렇잖아요? 닮음이 어떻게 닮음인가? 이렇게 되죠. 봐봐요. 빗변 대 직각을 끼고 있는 긴 변. 우리 눈으로 볼 때. 빗변하고 직각을 끼고 있는 긴 변하고 빗변하고 직각을 끼고 있는 긴 변하고 어떻게 돼? B가 똑같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례식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고 놓게 되면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응? 근데 요 길이가 일정하니까 여기
요 길이 일정하고 요 길이 일정하니까 요 곱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요 길이 2잖아요. 지름이니까. 그다음 요 길이가 여기가 x 이퀄 2분의 5니까 얼마죠? 요 길이가 2분의 9. 응? 2하고 2분의 5 더해가지고 2분의 9. 그러니까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분의 9니까 곱한 게 9가 돼. 예. 그게 어디에? P가 이점했을 때도 그렇고 P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P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9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주어진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Q의 자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움직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Q의 자취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뭘 하라고 했나요? 이 Q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요 선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를 더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중학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까지 확인하자면은 요거 얘가 지름이 6파인 원의 일부분이니까 여기 6파이하고 여기 있는 중심각이 이게 1대 2대 루트 3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120도 여기가 240도니까 그 원주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선분의 길이가 또 1대 2대 루트 3인데 길이의 비가 그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2분의 3이죠. 여기 2분의 3. 2분의 3이어가지고 그것의 루트 3배 2분의 3 루트 3 그것의 2배 해서 3 루트 3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되겠죠? 연대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그럼 만만치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뭔가요?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 xy의 관계식, 옮기기 전의 도형, x-y-의 관계식, 옮긴 후의 도형. 그리고 그 xy에 의해서 x-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게 바로 이동의 본질. 그 삼박자에 대해서 딱 틀을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